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해제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미래 50년을 주제로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평창군이 꿀벌 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제4차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해제됩니다. 이제부턴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풍토병 취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 선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일주일 동안 반드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완화됩니다. 다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기세에 3년 넘게 유지됐던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마음껏 좀 돌아다닐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경기가 아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더 이제 활발히 이렇게 돌면 좋겠어요. 불안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2주 전과 비교해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아직 심각하고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섣불리 해제 선언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는 완화하더라도 치료제나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AI 케어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광명시는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AI 케어콜 서비스를 12월까지 제공합니다. AI 케어콜은 주 1회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수면 등 안부를 묻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건강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해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의 고독감도 해소할 전망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서비스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모범 사례가 돼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광명시는 대화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징후가 발생되거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군의군 편입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시책 현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상호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군의군 편입을 앞두고 공무원 간의 소통 강화와 상생 발전, 협력체계 증진을 위해 양 지역의 주요 시책 현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상호 방문 견학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견학은 5월에서 6월 중 대구광역시 방문 3회, 군의군 방문 3회, 총 6회에 걸쳐 회당 1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12일 대구를 방문한 군의군 공무원은 3차례에 걸쳐 120명이 대구를 방문하며 시청 산격청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근대골목, 대구 미술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23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군의군을 방문하며 군의군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부지, 삼국유사 테마파크 등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 미래 50년을 주제로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구정책연구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동시에 대구시의 새로운 50년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대구미래 50년의 변화상, 대구 경북 신공항권 개발 전략, 메가대구 발전 전략, 청년대구 발전 전략 등 6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법회를 봉행하고 온 세상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평창 시네마광장에서 신도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용평 명등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용평면과 대관령면에서는 각 연합신도회의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반야심경, 봉행사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승무, 바라춤 등 보존 회원들의 탑돌이 시연을 통해 모두의 원력이 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연등 법회를 통해 하늘 가득 수놓은 불꽃을 보며 한마음으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고 저마다의 소원과 모두의 서원이 이뤄져 참다운 불국정토가 구현되길 희망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대회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관령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기관장과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올림픽 대회의 각 분별 대회 준비 현황, 기간 협조 필요사항 등 관련 현안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센터로 이동하여 평창 베뉴 현장 점검 실시와 함께 2018 평창재단 방문을 하여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이 질병 문제 또한 심각해지는데요. 평창군은 이러한 꿀벌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꿀벌 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꿀벌 질병은 군집 생활을 하는 꿀벌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파가 빠르고 많은 폐사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봉산물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군은 봄철에 건강한 꿀벌의 우수한 꿀 생산과 양봉농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질병센터를 운영하여 꿀벌 질병에 조기 대응할 방침입니다. 꿀벌 질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는 축산과 동물방역팀으로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어르신 맞춤형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청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성 난청 진단 또는 소견이 있거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보행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산 1억 원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의사 진단 또는 소견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6월 중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횡성군이 5월 말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와 국민 제안을 접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안 제한 규모는 횡성군 주민세에 해당하는 총 17억 원으로 군정 참여형 5억 원, 횡성읍 3억 원, 둔내면 2억 원, 그 외 지역별 1억 원 한도입니다. 제한 대상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기타 지역을 위한 시책으로 지역 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총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선정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됩니다. 횡성군이 연말까지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사업 재활 원격 진료를 실시합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거주 주민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자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의사가 대면 진료를 대체, 원격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 처방 및 치료합니다. 횡성군은 9개 읍면 보건기관의 물리치료실 및 인력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ICT를 활용한 재활원격 시범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원격지 의사와 현지 보건기관 의료인 간 협진 모형을 시작으로 의사 간 협진, 원격지 의사와 방문 간호사 간 협진 등에도 참여해 단일 사업에서는 전국 최다 모형의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격 진료에는 사전 대면 진료를 완료한 관내장애인 57명이 참여하며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해 1개월에서 2개월마다 원격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협진 의료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맞춤형 재활치료 처방이 이루어지며 소속 보건기관의 물리치료사가 모형에 따라 내소 및 방문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중 하나였던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준공해 수소버스를 본격적으로 보급합니다. 아울러 기후 대응 도시숲과 스마트 가든 조성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논의하고 2024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산림재해 대응과 정보교류,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힘쓸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치산기술협회 최병암 회장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남 청장은 특강에서 글로벌 산림 메가트렌드와 주요 산림 정책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과 선진국형 산림관리 필수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했습니다. 남 청장은 숲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외상거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기존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위해 협약한 출연금의 일부를 경상북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0년부터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신용보증기금 최초 산출보험료의 10%를 선할인해주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 하나의 중소기업이라도 도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업이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밀려드는 일감을 소화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조선 관련 업체 250여 곳이 모여 있어 우리나라 조선업의 전초 기지로 불리우는 대불산단. 대형 선박의 블록 조립 공정을 맡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 이곳에선 요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작업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국내 숙련공은 타 업종으로, 외국인 기술자는 본국으로 들어가 버린 탓에 경험 있는 인력을 구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취업 비자인 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포털가 신설됐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없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하청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 내국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당국도 포항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외국인 숙련공의 체류기간 연장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E7 비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또는 4년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업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롭게 선전하고 있는 조선 업종.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전이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적자가 커진 한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며 한전이 설립한 에너지공대 켄텍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의 켄텍 출연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치적 잣대로 에너지공대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 출연금을 지적한 여당 의원 발언에 대해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출연 전면 재검토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제출되어 있는 그 출연 계획을 기재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이 적언적으로 저희가 그 출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 38조 원을 기록한 근본적인 원인은 구입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 요금에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비난의 화살을 켄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전은 향후 산자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종합 대책을 세워 올해 1,588억 규모로 책정된 켄텍 출연금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설립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한전과 발전 자회사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개교 2년차의 켄텍은 졸림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전 정부의 치적에 대한 그 탄압이고 또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옳지 못한 보이지 않는 탄압의 일환이다. 정치적 외풍이 거세지는 사이 켄텍 연구팀은 개교 1년 반 만에 이른바 CNS라고 불리는 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저명 학술지에 논문 6건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주 지역 최고의 핫플로 꼽히는 첨단지구에서마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처럼 권리금 없는 상가 임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첨단지구, 이른바 시리단길입니다. 밤이나 주말마다 20, 30대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늘어갑니다. 월 매출이 6, 7천에 달해도 치솟은 인건비와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더해지며 실제로 수중에 남는 돈은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식이나 이런 거 줄이고 급여 줄이고 요즘 들어보니까 자동차 될 거 없다고 하니까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도 그게 때문에 장사한 친구 다 죽었다. 유행에 민감한 20, 30대들이 주 고객층인 만큼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이고도 3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때처럼 권리금 없는 상가 임대 매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던 상당수 상가들도 최근 들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싶다는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정말 되는 데들이. 그게 참다. 10군데면 한 군데 더 말고 두 군데 면치기 하고 7군데 많이 가고. 근데 신혼지에 반짝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1분기 광주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2%로 지난 분기보다 증가한 가운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자영업 경기와 함께 상가 경기도 갈수록 더 침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수시 대표 축제인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통제형 길놀이는 여수 세계박람회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축제를 찾은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재개돼 여수시의 밤이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10월 21일까지 열리는 낭만 버스킹 야외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댄스와 악기,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들의 거리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제주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4차 도민경청회는 3차 도민경청회와 동일한 진행 방식을 적용해 운영됐습니다. 도민경청회 개최 전 참석자들에게 도민경청회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플로어 의견 수렴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발언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4차 도민경청회는 도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찬반 측 대표 의견 제시, 플로어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민경청회에서 받은 서면 의견, 찬반 발표 의견과 함께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도민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공식 의견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가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축제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무소 허운 스님을 비롯해 제가불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등축제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헌화, 삼귀의 반야심경 낭독,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봉축 대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호동 재남아동센터를 찾아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및 보호 아동들로부터 시설 생활에 불편한 점 등을 청취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린이들의 꿈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와 제주의 미래가 더욱 빛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제주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호 아동들과 팀을 꾸려 미니축구를 진행하고 간식을 나누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충북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된 데 이어 증평 한우농가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증평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제역은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주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과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